자, 행렬 2 종류, 그 새로운 파워포인트 띄었나요? 파워포인트 파일은 그 페이스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파일 다운받아서 준비를 하고요. 자, 그 지난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죠? 행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행렬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대각행렬, 정치행렬, 동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교행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행렬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렬의 종류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자, 행렬이 상등하다라는 게 뭐냐? 상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상등, 이제 서로가 같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냥 equal이에요. equal. 같다. 자, 두 행렬 A, B가 같다는 것은 일단 먼저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또 두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 A의 IJ 원소와 서로 다른 행렬인데 B, IJ 행렬이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요. 그랬을 때 1, 2, 3, 4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요. 자, 다시 1, 2, 3, 4. 자, 이렇게 두 행렬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펜의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행렬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A라고 하는 행렬은 2/2입니다. 그렇죠? 행이 2개, 행이 2개, 열이 2개니까. B도 차수가, 크기가 2/2. 자, 그러면 두 행렬이 같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크기가 같은 거는 만족을 하네요. 그렇죠? 두 개의 크기는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뭘 같아야 되느냐? AIJ가 뭐죠? AIJ가? 지난번 슬라이드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IJ란 무엇이냐? A 행렬의 I번째, 시간 날아갑니다.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만나는 곳의 원소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쓸까요? 그러면 A 1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이죠. A 2의 값은 얼마입니까? 2죠. A 1의 값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 A 2의 값은 얼마입니까? 4입니다. 자, I번째 행의 J번째 열이 1이었으면 B에서도 1이 1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I가 1이고 J가 2일 때 B의 IJ도 2다. 또 I가 2고 J가 1일 때 I가 2고 J가 1일 때 I가 2고 J가 2, I가 2고 J가 2일 때 이 모든 값들이 다 같다면 우리는 두 행렬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상등이다. 그래서 상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정방행렬은 뭐가 정방행렬이냐? 다시 조금 더. 정방행렬은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아서 행의 수도 n이고 열의 수도 n일 때 우리가 이거를 n차
정방. 정방이라고 하는 정사각형.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정사각형.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또 뭐가 생기느냐? 대각선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대각선. 오케이? 대각선들의 합을 tr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race. 쭉 훑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trace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크게 나오네. 네. t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방행렬의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11, A22, A33, A44, A55 이런 것들이 대각선의 원소가 되겠죠. 자, 다시 넘어가기 전에 정방행렬이라는 뭐? 딱 정사각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가 같다. 이걸 우리가 정방행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위행렬. 이제 유닛행렬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일단 정방행렬에서만 단위행렬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방행렬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대각선의 원소는 모두 1이고 나머지 원소가 0이에요. 자, 대각선의 원소가 전부 다 1이에요. 대각선의 원소가 1. 자, 그래서 대각선이기 때문에 뭐가 뭐와 1인가요? A11이 이 매트릭스의 이름이 A였다고 한다면요. A11이 1이고 A22가 1이죠. 오케이? 그래서 I와 J가 같으면 I와 J가 11로 같으면 I와 J가 22로 같으면 0이고 쏘리 같으면 여기 있네요. IJ가 같으면 11로 같고 22로 같으면 그 원소의 값이 1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12, A21 이거 두 개는 0이죠 지금. 그래서 I와 J가 같지 않으면 I와 J가 같지 않은 1, 2 I와 J가 같지 않은 아이쿠야. 그래서 I와 J가 같지 않은 그래서 I와 J가 같지 않은 값에서는 원소가 0이면 이거를 정방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대각선들 우리가 대각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I인 거죠. I와 I가 행과 열의 번호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11, A122, A33 요런 대각선들의 값은 전부 다 1이어야 되고 대각선의 원소의 값은 모두 1이어야 되고 나머지 원소는 또 0인 것. 나머지 원소는 전부 0인 행렬을 뭐라고 한다? 단위행렬이라고 한다. 자, 넘어가기 전에 단위행렬이 되려면 일단 정방행렬부터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정방행렬이면서 또 정방행렬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대각선 원소 이외의 원소가 0인 것. 자, 얘는 정방행렬이죠. 얘는 정방행렬입니다. 3 x 3이니까 3 x 3으로 정방행렬입니다. 자, 얘는 대각선은 1이고요. 대각선 원소는 1이고 그 외는 0이에요. 그래서 대각행렬 당연히 되죠. 또 단위행렬도 됩니다. 앞에서 단위행렬이 뭐라 그랬죠? 대각선은 1, 그 외는 0. 그래서 단위행렬이기도 하고 대각행렬이기도 하고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거가
미안해요.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정방행렬이면서 대각원소 이외가 모두 0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각원소는 사실 뭐든지 상관없어요. 대각원소 값은 어떤 값도 상관없다. 씌워도 OK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각예가 여기 있죠.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다 0이에요.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0입니다.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0이죠. 대각선의 값은 1이든 뭐 0이든 뭐 마이너스 값이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대각선은 무슨 값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고 나머지 값들이 모두가 다 0이면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불러요. 대각행렬이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단위행렬은 아닌 거죠. 단위행렬은 아닌 거죠. 왜? 단위행렬에서는 대각선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정방행렬이기는 한가요? 정방행렬이기는 해요? 그렇죠. 3×3 행과 열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우리는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C는 정방행렬이 됩니다. 자, 대칭행렬. 대칭행렬은 여기 보세요. A, I, J의 값과 A, J, I의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원소값이 같은데 어떻게? 얘는 I번째 행, J번째 열이죠. 얘는 똑같은 IJ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얘는 J번째 행 I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I와 J의 값이 바뀐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쉽죠. 이번에는 형광펜으로 해봅시다. 자,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면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 두 번째 열의 첫 번째 행.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면 거기에 대칭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면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대칭이고요.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 세 번째 열의 두 번째 열.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이렇게 해서 그 대칭되어지는 값들이 서로 같으면 우리가 얘를 대칭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교대행렬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대각 원소는 모두가 다 0이어야 됩니다. 대각 원소는 전부 0이어야 하고 대칭되어지는 원소가 부호를 달리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1, 2가 오면 2, 1은 부호를 달리해서 마이너스 5여야 하고 3행의 두 번째 열이 마이너스 3이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은 그 마이너스의 부호를 달리해서 3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I와 J가 같은 대각 원소이면 0이어야 하고 대각 원소가 아니면 서로 대칭되어지는 원소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대행렬입니다. 교대로 부호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교대행렬이에요. 자, 전치행렬은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 좀 써야 되는데 전치 행렬은 transpose라고 합니다. transpose. 나중에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봐봐요. 전치, 위치를 서로 전환한다. 위치를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행의 개수가 n이고 열의 개수가 m인 매트릭스가 있다면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열의 개수였던 것이 행의 개수가 되고요. 행의 개수였던 것이 결과 행렬의 열의 개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치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렬의 전치 행렬은 트랜스포즈의 약자로 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라고. 이것만 좀 지울게요. 그래서 전치 행렬은 다시 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T. 자, 그래서 2, 3, 4 한 행이 2, 3, 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행이 다 뭘로가 돼야 돼요? 결과의 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4, 5라는 행이 있다면 얘가 결과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의 결과 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색깔을 좀 바꿔서 보라색으로. 이 열이 있었다면 얘는 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열이 행으로 위치를 바꾸고 열이 행으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아까 보여줬던 건 행이 열로 가는 걸 보여줬고요. 지금 설명한 거는 원래 오리지널의 열이 결과의 행으로 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 행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행렬의 전치 행렬을 한번 구해봅니다. 이것도 이거를 이윤유구에 올리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파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지금 연습장 같은 데다가 써서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제출하는 거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치 행렬을 한번 만들어 봐봐요. A의 전치 행렬. 그래서 A의 전치 행렬부터 먼저 A의 전치 행렬 AT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부터 먼저 만들어 봐요. 시간을 한 2분 정도 주겠습니다.
네, 전체 행렬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행을 열로 만들면 되죠? 행을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열로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행은 세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의 답과 같나요? 네, B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전체 행렬은 여러분이 내가 답을 안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이 한 거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으로 행렬의 종류를 알아봤어요. 자, 우리 후 한번 훑어봅시다. 행렬의 종류가 뭐 있었는지. 자, 상등, 같다. 정방행렬,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행렬. 단위행렬, 대각선은 모두 1, 나머지는 0. 대각행렬, 대각선은 상관없고 대각선이 아닌 원소들은 0. 대칭행렬, 행열 번호를 행과 열의 번호를 뒤바꾼, 즉 나의 대칭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원소의 값이 서로 같을 때. 교대행렬, 대칭행렬에서 달라지는 거 마이너스가 붙어진다는 거. 전치행렬, 행과 열을 뒤바꿔 놓는 것. 자, 그러면 쭉쭉 내가 왜 이렇게 할까요? 얘는 이 행렬은 무슨 행렬입니까? 단위 행렬입니까? 대각 행렬입니까? 대칭입니까? 아, 또 뭐 있었더라? 교대입니까? 네. 이 오리지널 A 행렬의 이 오리지널 A 행렬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레포트로 해서 냅니다. 오케이. 자, 이번 파워포인트는 끝났고요. 행렬의 종류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뭐 10분을 여러분 혼자서 쉬든지 좀 머리를 좀 식히든지, 또 다음번 파워포인트를 받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페이스북에 가서 다음번 파워포인트를 받든지 좀 조금 좀 준비를 좀 해서 다음번 파워포인트 행렬의 덧셈으로 넘어가겠습니다.